잠깐만요, 고객님. 지금 그 현금 그대로 입금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세금 20%더 내실 수도 있어요. 은행 직원의 이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59세 최 사장님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날릴 뻔했습니다.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하시면서 현금 매출이 생길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5천만 원쯤 됐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아들이 결혼을 한다기에 전세금이라도 보태주려고 그 돈을 들고 은행에 가셨답니다. 이거 제 통장에 입금해 주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은행 직원이 입금을 안 해주고 쭈뼛거리는 겁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돈 자금 출처 소명 가능하십니까? 최 사장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내 가게에서 번 돈인데 무슨 소명이 필요해?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단 말이야? 화를 버럭 내셨죠. 하지만 은행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2026년부터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돈 그냥 넣으시면 국세청 전산에 소득 없는 고액 현금으로 바로 보고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는데 그때 증명 못하시면 가산세만 1,000만 원 넘게 맞으십니다. 가산세 20%의 납부 불성실 이자까지요. 최 사장님은 그제야 식은땀이 쭉 흘렀다고 합니다. 입금을 포기하고 돈을 다시 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혼났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십니까? 여러분 장롱 속에 넣어둔 현금 혹은 자녀 결혼시킨다고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 다발. 그거 은행에 가져가는 순간 최 사장님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노우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은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이 몰라서 준비 안 해서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국세청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무서울 정도로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는 순간 국세청 PCI 시스템이라는 슈퍼컴퓨터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단순히 돈 어디서 났냐 묻는 게 아닙니다. 소명을 못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은 기본이고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이자까지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피 같은 내 원금, 정말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을 쓰면 무조건 세금 폭탄 맞는다는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둘째,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을 하십니다. 셋째, 자녀 도와주려다가 불법 증여로 몰려서 가산세까지 맞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대입니까?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해서 나라 살리고 새벽별 보며 출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린 산업역군들 아닙니까? 그때는 카드 같은 게 어디 있었습니까? 손님들이 꼬깃꼬깃 내미는 1,000원짜리, 만원짜리 현금 받아서 그거 세는 맛에 고단함도 있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 은행 가기 귀찮아서 혹은 나중에 급할 때 쓰려고 장롱 깊숙이 금고 속에 넣어두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지셨습니다. 은행에 가져가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소리 들으니까요. 집에 도둑 들까 무서워 죽겠는데 그렇다고 은행에 가져가자니 세금이 무서운 겁니다. 야, 김 사장, 걱정하지 마.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 달에 3천만 원만 안 넘으면 국세청도 모른대. 그냥 마음 놓고 입금해. 혹시 친구분들에게 혹은 단톡방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거 믿고 덜컥 입금하셨다가 세무서에서 등기우편 날아온 분들 제가 한두 분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과 카톡방에 2026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월 3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조사받는다 는 말이 괴담처럼 돌고 있는데요. 황금노우가 딱 차지 정리해드립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월 누적 3천만 원이라는 자동 보고 기준은 없습니다. 특정 금융정보법상 은행이 기계적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는 기준은 딱 하나, 바로 하루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행 창구 가서 현찰로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반대로 출금하면 은행 직원 의지와 상관없이 은행 전산망이 자동으로 이 기록을 정부로 쏘아 올립니다. 아하, 그럼 하루에 1,000만 원만 안 넘기면 장땡이네. 난 900만 원 넣었으니까 안전하겠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도의 한숨 내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게 진짜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기서 2026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국세청의 PCI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 지출 분석 인공지능인데요. 이 녀석은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넣느냐 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AI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건강검진이랑 똑같아요. 사람이 밥을 한 공기 먹었는데 힘은 10공기 먹은 것처럼 쓴다. 그럼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국세청 AI도 똑같습니다. 이분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연금 1,000만 원밖에 없네? 그런데 어떻게 빚도 없이 5억짜리 집을 사고 은행에 현금을 척척 저축하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포착되면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500만 원을 입금했더라도 AI는 이 사람 신고 안 한 숨겨둔 소득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소명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즉, 얼마를 넣느냐보다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입니다. 그래, 하루 1,000만 원만 넘으면 자동 보고된다 이거지? 그럼 900만 원씩 나눠서 넣으면 AI 할아버지도 모르겠네. 지금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다 하신 분들 계십니까? 제발 그 위험한 생각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국세청을 피하려고 하는 그 행동, 전문 용어로 구조화 거래, 쉬운 말로는 쪼개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6년 국세청 AI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1순위입니다. 여기 63세 이영희 여사님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시죠. 이 여사님은 3,000만 원을 입금해야 했는데 1,000만 원 넘으면 보고된다는 소리를 듣고 겁이 덜컥 나셨대요. 그래서 꾀를 내셨습니다. 월요일에 900만 원, 화요일에 900만 원, 수요일에 900만 원 이렇게 4일에 걸쳐서 나눠 넣으신 거죠. 이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야, 나 진짜 똑똑하다. 1,000만 원 안 넘었으니 아무 문제 없겠지? 천만에요. 은행 시스템은 이 여사님보다 훨씬 더 똑똑했습니다. 단순히 1,000만 원이 넘으면 기계적으로 보고하는 CTR은 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금액을 일부러 900만 원에 맞춰서 며칠간 쪼개 넣는 이 수상한 패턴. 은행 AI는 이걸 포착하자마자 금융정보분석원에 STR, 즉 의심거래 보고를 띄워버립니다. CTR은 그냥 오늘 큰돈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기계적으로 알리는 거라면 STR은 다릅니다. 이 사람 법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주 수상합니다. 라고 빨간 딱지를 붙여서 신고하는 겁니다. 오히려 숨기려다 그거 부스럼을 만든 꼴이죠. 차라리 한 번에 3,000만 원 넣고 집 수리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더 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날짜 나눠서 넣는 게 위험하다면 사람을 나누면 되지. 1,000만 원은 내 통장, 1,000만 원은 마누라 통장, 1,000만 원은 딸내미 통장으로 넣자. 여러분, 제발 제 눈을 보고 약속해 주세요.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돈을 남의 이름으로 쪼개서 관리하는 것. 바로 차명거래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가족끼리 무슨 차명거래냐고요? 법은 냉정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가족 명의를 빌리는 건 불법입니다. 게다가 2026년 국세청 시스템은 가족 간의 계좌 이동도 한 번에 묶어서 분석합니다. 아내 통장, 딸 통장으로 흩어놔도
AI 눈에는 결국 가장인 김철수 씨 돈이네 하고 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까지 졸지에 범죄 공모자로 만드실 겁니까? 아니 쪼개지도 말고 가족 통장도 쓰지 말라니. 그럼 가산세 20% 그냥 두들겨 맞으라는 거냐? 화나시죠? 답답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꼼수 말고 전공법이 있습니다. 국세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증거를 만드는 기술.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이것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자금 출처 소명 자료. 쉬운 말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현금에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이든 자녀에게 몰래 받은 돈이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볼까요? 소득 신고도 안 된 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당연히 이거 몰래 번 돈이네, 세금 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니야, 이거 내 돈 맞아 라고 외칠 수 있는 이름표를 붙여주는 작업.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아니, 내가 회계사도 아니고 그런 서류를 어떻게 만드냐. 벌써 머리 아프시죠?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가산세 방어 3단계 수칙,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1단계, 은행 가기 전 돈의 출처를 챙기세요. 가장 좋은 건 입금하러 가실 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보여주는 서류를 한 장이라도 들고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판 잔금이라면 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계모임 계돈을 타신 거라면 계주한테 받은 문자 내역이나 장부 사본이라도 챙기세요. 아, 귀찮게 하다가 나중에 가산세 20% 두들겨 맞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수천만 원짜리 방패입니다. 2단계, 은행 직원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큰돈 찾으시네요. 어디에 쓰세요? 혹은 이거 무슨 돈이에요?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꼬치꼬치 캐물어? 하고 그냥 쓸 데가 있어요 라고 얼버무리면 은행 직원은 매뉴얼대로 전산의 자금 세탁 의심 체크박스에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자녀 결혼 자금입니다. 집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병원비 낼 돈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세요. 직원 양반, 그 사유통장 적요란에 좀 적어주소. 이렇게 은행 전산망에 기록이 남으면 그게 바로 국세청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가장 강력한 알리바이가 됩니다. 마지막 3단계, 스마트폰을 무기로 쓰세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현금 주면 10% 깎아줄게 해서 현금 줬는데 영수증 안 써주죠.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그때 공사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을 살려주는 게 바로 사진입니다. 공사하는 현장 사진,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세요. 종이 영수증은 1년만 지나도 잉크가 날아가서 배지가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진은 10년이 지나도 선명합니다. 사진 찍으시고 자녀분 카톡으로 이거 보관해라 하고 보내놓으세요. 이 사진 한 장이 나중에 세금 2천만 원, 3천만 원을 막아줍니다. 자, 앞서 내 돈 지키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 문제입니다. 요즘 집값이 어디 한두 푼입니까? 자식들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내 집 마련하기 힘든 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내가 좀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자식들 집 한 채는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실수가 벌어집니다. 증여세 내면 아까우니까 하시면서 5천만 원, 1억 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자녀에게 몰래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차를 사죠. 여러분, 이거 완전 범죄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자녀가 집을 사는 순간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자녀는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어떻게 대출도 없이 5억짜리 집을 샀지?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결국 부모님이 몰래 준 현금 다 들통나고 증여세 폭탄에 가산세까지 자식 도와주려다 자식한테 세무조사라는 짐을 지우게 됩니다. 2026년에는 제발 이렇게 두지 마십시오.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비과세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주목하십시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세법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복잡한 법 제가 아주 쉽게 계산기로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원래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한다, 혹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나라에서 축하합니다 하고 1억 원을 추가로 더 공제해 줍니다. 즉 자녀 한 명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만 푼 안 내고 당당하게 계좌이체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돈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신랑네 집에서 1억 5천, 신부네 집에서 1억 5천. 이렇게 합치면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총 3억 원을 지원받아도 증여세가 0원입니다. 3억 원이면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이고 서울 전세금 마련할 때도 큰 힘이 되는 돈입니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씩 총 4년 안에만 주면 됩니다. 결혼식 올리기 전에 줘도 되고 살다가 2년 안에만 주면 됩니다. 혹은 결혼 안 했어도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놔두고 왜 위험하게 현금 다발을 장롱에서 꺼내십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간단하게 내가 자녀에게 1억 5천 줬습니다. 근데 공제받아서 세금은 0원입니다. 라고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이 신고 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도 국세청이 그때 부모님한테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자금 출처 소명이 되는 겁니다. 황금 노후님, 저는 여유가 좀 있어서 3억보다 더 주고 싶은데요. 이런 능력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이때는 차용증을 활용하십시오.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겁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종이에 대충 엄마가 아들에게 5억 빌려줌 쓰고 끝내면 국세청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진짜 남처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인 연 4.6% 정도의 이자를 정해서 자녀가 부모님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보내야 합니다. 이 이자 입금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은 이거 빌려준 척 하면서 그냥 준 거네 라고 보고 세금 때립니다. 확실하게 하실 거면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식 도와주는 거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늦는 거 아니잖아요. 2026년에는 괜히 몰래 주다가 가산세 20% 맞고 마음 졸이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1억 5천 공제와 차용증 활용하셔서 당당하고 멋진 부모님이 되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세금 문제, 자녀 증여 문제까지 골치 아픈 얘기들을 쭉 해결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장 푸시라고 65세 이상만 누릴 수 있는 공짜 혜택, 짧고 굵게 정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행 갈 때마다 돈 버는 꿀팁, 놓치면 손해입니다. 혹시 올해 춘추가 만 65세를 넘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행에서 여러분을 VIP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하면 은행은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첫째, ATM 수수료 전액 면제입니다. 2026년 현재 주요 시중은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ATM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내 돈 내가 찾는데 500원, 1000원씩 떼어가면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영업시간 내에는 물론이고 은행에 따라 영업시간 외에도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은행 가셔서 창구 직원한테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나 65세 넘었는데 수수료 면제 등록되어 있나? 이거 확인 안 하시면 계속 돈 나갑니다. 꼭 챙기세요. 둘째, 비과세 종합저축 막차를 타십시오. 요즘 금리가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이자 받으면 나라에서 15.4%나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100만 원 벌면 15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라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떼는 비과세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입 자격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도 남아 있다면 무조건 채워 넣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셋째, 내 돈 지키는 안전장치, 지연이체 서비스입니다. 보이스피싱, 남의 일 같죠? 검찰청입니다. 딸 납치했습니다. 하는 전화 받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은행 가서 이 서비스 신청해 두시면 이체를 눌러도 돈이 바로 안 가고 3시간 뒤에 입금됩니다. 사기꾼한테 속아서 보냈더라도 아차 하고 3시간 안에만 취소하면 내 돈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놔도 밤에 2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 5가지입니다. 하나, 장롱 속 현금 있으시면 입금 전에 출처 서류 챙기기, 계약서든 문자 내역이든 뭐라도 한 장 준비하세요. 둘, 은행 가서 솔직하게 말하기. 자녀 결혼 자금입니다. 병원비입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적요란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셋, 스마트폰으로 영수증, 계약서, 현장 사진 찍어두기. 10년 뒤에도 증거가 됩니다. 넷, 자녀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하기. 세금은 0원이어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다섯, 만 65세 이상이시면 은행 가서 수수료 면제, 비과세 통장,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하기. 이거 안 하시면 매달 돈 날립니다. 제 친구 어머니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7세신데 작년에 아들이 결혼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현금으로 몰래 쥐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미리 상담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혼인신고일 확인하고 1억 5천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했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집을 살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회가 왔대요. 그런데 이거 부모님한테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돈이네요 하고 바로 넘어갔답니다. 만약 신고 안 하고 몰래 줬다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몇 천만 원 날렸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뭘 하실 건가요? 실행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장롱 속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개모임에서 탄 돈인지, 가게 매출인지, 부동산 판 돈인지. 내일 관련 서류를 찾으세요. 계약서, 문자 내역, 뭐라도 좋습니다. 없으면 스마트폰 사진이라도 찍어두세요. 모레 은행 가실 때 그 서류 들고 가세요. 창구 직원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적요란에 기록 남겨달라고 하세요. 다음 주 만 65세 이상이시면 수수료 면제, 비과세 통장 확인하러 은행 가세요. 자녀가 결혼 예정이거나 최근 2년 내 결혼했다면 다음 달 안에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하세요. 세금은 0원이어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내일 모레 하다가 잊어버리고 1년 뒤, 2년 뒤에 세무조사 나와서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신 김에 메모장 꺼내서 해야 할 일 5가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가족들, 친구분들한테도 이 정보 꼭 공유하세요. 단톡방에 이 영상 링크 보내주시고 야, 이거 꼭 봐라. 우리 세금 폭탄 맞으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아는 게 힘입니다. 몰라서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월 3천만 원 기준은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 기준은 하루 1천만 원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소득과 지출이 앞뒤가 맞느냐입니다. 둘째, 쪼개기 입금, 가족 통장 활용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 맞습니다. 셋째, 자녀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3억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넘고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의 산업 전사들입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하게 모은 그 돈,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아갈 자격 없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현금 쓰기가 좀 불편해졌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요. 오늘 알려드린 증거 남기기, 당당하게 소명하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2026년 그 어떤 최첨단 시스템 앞에서도 여러분은 당당한 자산가입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 언니, 오빠, 형님들 단톡방에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몰라서 억울하게 세금 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도록 황금노후가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